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정치화 시장 오늘도 일찍부터 열어놓고 오늘 저녁부터 밤까지 다양한 화제들 또 나올 텐데 그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화제들을 모아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화요일의 멤버 우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금 이제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눈이 아무튼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교통소통 문제로 현재 넘어오고 계시니까 넘어오시는 대로 합류해서 바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정치 라이브 때 저희가 사실 밤에 한번 모셨던 적이 있는데 정치 야시장으로 변경되고 나서는 처음 모십니다. 50대의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오민희 씨, 김영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의상은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파란색으로 예, 항상 이제 깔맞춤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야죠. 이게 빨간색 넥타이 메고 네. 나오면 또 뭐야? 그럴까봐 오히려 확실히 영향은 있죠. 아니. 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빨간 넥타이를 매도 돼요. 네. 어? 네. 누구도 김민석 총리가 네. 국민의힘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거기는 멜 수 있어. 빨간색 넥타이는. 저는 못 맺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그 알록달록 스프라이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또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아니 사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넥타이 하나라도 사주면서 얘기를. 제가 곧 하나 마련해가지고 예. 저희 또 제작진 차원에서 마련해가지고 또 우리 김용남 의원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37.1도였고 경기도 파주 이런 데는요 40도. 그래요? 40도였대요, 40도. 야, 이게 지금 벌써 또 우리나라에서 앞에 사자를 찍는 데가 나오는군요. 요새 그 유럽이 그렇게 덥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는 44도, 심지어 48도까지 찍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며칠 전에 강릉, 강원도 또 삼척 이런 데가 39도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앞에 사자를 달았군요. 예. 이게 아마 우리 기상 관측사상 서울 37.1도가 7월 기온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더위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지금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소리만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운전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폭염 소식으로 열어봤으니까 사실 이게 날씨가 더워지고 기온 올라가면 정부 부처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넥타이를 하지 않고 회의를 하거나 하는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오늘 노타이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기 국무회의 들어가는 옵저버 있잖아요. 네. 그 옵저버 그 이진숙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리던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에서 그 팩트 체크까지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 하면서 대통령한테 나는 그 방송사법을 3법을 방통위 차원에서 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거짓말했다가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딱 제대로 걸린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국무회의에 그 옵저버가 몇 명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서울시장하고 몇 명 들어가지만 그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언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물으면 대답은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대답은 합니다만 묻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기가 발언을 하고 이거 원래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라서 발언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게 아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물은 것뿐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강효정 대변인 오늘 그 영상 나온 거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상황에 얘기했던 어쨌든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진숙이라는 딱 콕 집어가지고 적시하진 않더라고요. 또 특별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배경도. 아니 그 누구라고 이름까지 찍지 않더라도 알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러 자꾸 도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나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예. 패봐. 네. 왜냐면 얻어 맞으면 더 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딘가를 나가고 싶어 한다든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많이 거론되는 건 뭐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나간다, 혹은 뭐 재보궐이 열리면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도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런 거를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런 국무회의 옵저버로서의 공공기관의 장인 이진숙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평가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년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 내지는 출마 희망자가 한 10명 너무 넘어요. 많아요. 10명도 넘어요. 뭐 제가 아는 바 뭐 김재원 그 전 의원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선 의원 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현역 지금 거의 최다선 의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직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너무 많아요. 참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되겠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뭐 때마침 저기죠, 그 감사원에서 경고 처분도 받았다는, 주의 처분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무 정지 기간에 문제가 될 만한 극우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을 좌파라고 언급을 한다든지 공공기관 장으로서는 어쨌든 적합하지 않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라, 이제 이런 차원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흔치 않은 일이죠. 방통위원장이 어디 극우 유튜버, 그것도 유튜브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위반했다. 정치적 중립 부분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서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앞으로 많아요, 나올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경찰 뭐 사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기관 카드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법인카드 대전 MBC 사장할 때부터 해갖고 또 지금 방통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이나 뭐 이게 사건 접수해 놓은 게 많아서 앞으로 결과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수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장시간 수사를 제가 알기로는 유성경찰서인가요? 그쪽에서 압수수색도 했고 장시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의 판단이 금명간에 나오겠죠. 저희가 이제 국무회의 얘기하다 보니까 이진숙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내란 특검 쪽에서 확보한 CCTV를 이제 초 단위로 분석을 했는데, 그 5분 국무회의 했다라고 하잖아요. 내란 국무회의. 그것도 강을구 부속실장이 그렇게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그 적은 내용에 보면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라고 나와 있더군요. 근데 내란 특검이 분석하니까 2분이었대요. 2분. 2분짜리 국무회의라는 거. 근데 2분은 라면 중에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요? 그냥 저는 그 조금 매운 라면. 매운 라면이라고 하면 신라면. 또 뭐 있죠? 제가 매운 라면 제 맵찔이어가지고. 아니 많죠 요새는. 그 요새는 그 뭐야 수출 많이 되는. 불닭 어쩌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아니 그건 너무 매워서 제가 먹기 너무 맵더라고. 저는 그래서 딱 그 한계가 신라면 정도. 거기까지. 신라면 익힐 때는 한 3분 이상은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이면 라면 하나 끓일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즉석 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하나 넣고 돌리면 2분이죠. 그게. 우리 작가님이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라면 중에 제일 빨리 익는 라면은 벌써 얘기를 하셨네. 스낵면이라고. 스낵면 드셔보셨습니까? 안 먹어봤어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라면이긴 한데. 어르신은 아닌가 봐요, 제가 아직. 저는 가끔 먹는데 그건 한 2분 익혀야 맛있어요. 2분 한 30초 익혀야 맛있거든요. 근데 2분은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회의라고도 볼 수 없는, 2분 동안 국무회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햇반 2개 넣으면 그것도 2분 30초는 돌려야 돼요. 적어도. 그렇죠, 그렇죠. 전자레인지에서. 예.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그 햇반 돌리기도 그 모자란 시간을 국무회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앉아봐 뭐 하고 몇 마디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본인이 통보하고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계엄 선포하러. 보니까 알로에님, 싱아님, 우리 티포테님은 김치라면 언급을 하시는 것도 같고, 참깨면, 스낵면, 뭐 이런 분들 라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구리나 우동통면류로는 3분하고 4분 정도 익혀야 되는. 그건 면발이 좀 굵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라면 익히는 시간보다도 못한 국무회의가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이 지경이었습니다. 예, 국무회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속보로 또 전해지는 순간, JTBC 단독 보도로 전해지는 순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김용리 사장님 오시는 대로 저희가 또 다양한 얘기 해볼 텐데, 또 우리 김용남 의원님과는 특검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특검 내용 중에는 사실 그 특검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최근 거는 그 경찰청 압수수색을 건진법사와 통일교 간의 연관 관계 때문에 특검에서 경찰청 압수수색을 했대요. 네. 근데 보니까 경찰청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 아마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건진과 통일교 관련 수사 압수수색을 아크로비스타라든지 코바나 컨텐츠를 한번 경찰 쪽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검의 경찰청 압수수색. 특검에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원래 그 통일교에서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전달하려고 줬다는 뭐 네. 목걸이, 샤넬백 이런 거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죠. 네네. 그때. 네. 근데 오늘 경찰청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는 아마도 통일교 관련된 수사를 경찰청에서 한 게 있는데, 예. 그거에 어떤 무마 내지는 그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건진이 뭘 했던 거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경찰 쪽에 건진이 뭐 로비를 한 게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네. 보기엔. 어... 왜냐하면 그 통일교에서 예. 건진을 통해서 이렇게 목걸이 주고 그런 거는 남부지검에서 했지 네. 경찰청에서 수사하지는 않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경찰청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등장인물은 비슷해서 헷갈려. 그러니까 네. 통일교의 윤모 씨하고 윤모 건진 네. 하고 등장해서 그 사건인가라고 하는데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내일쯤 뭐 부분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적시해가지고 영장에 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 윤상현, 김영선, 김상민 오늘 뭐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김영선, 김상민이야 사실은 그 명태균 게이트 때 언급됐던 인물이고 김상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부부의 황태자 같은 사람 아닌가요? 황태자라고 호칭 붙인 게 좀 그런가요? 아니 황태자들이 꽤 여러 명이 있긴 한데. 하긴 또 그렇네요.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 창원에 출마하려고 하고 그 공천을 밀어줬던 거 같죠? 근데 공천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국정원에 보직을 줬잖아요. 없는 보직을 만들어가지고 위인 뭐 설관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엄청 챙겨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4월 총선에 용인갑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던 뭐 한방병원의 그 사위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거기 다시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바로 총선 낙선 이후에 근무를 하다가 올 초에 조금 먼저 나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갑 출마했던 지역에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 그러니까 그런 황태자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아들이 많아. 다수의 형태자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양아들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김상민 검사는 뭐 같이 일해보신 적은 없죠? 없어요. 예. 근데 김상민 검사를 왜 그렇게까지 윤석열 부부가 감싸고 돌거나 예뻐했을까요? 뭐 이원모의 경우에는 뭐 널리 보도가 됐는데 김상민은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글쎄,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 멤버였나? 근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거의 전국의 특수부가 다 동원됐던 수사기 때문에 예. 김상민 당시 검사가 무슨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그때 보면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갔잖아요. 네네. 그때 왜 조국 전 장관의 자택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왜 중학교 재단 관련해서도 예. 나가고 예. 또 그 딸의 부산대 의전 예. 관련해서도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전국에 있는 특수부 라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챙겨준다? 저는 약간 갸우뚱해요. 제 기억으로는 2019년에 조국 수사할 때 애를 많이 썼다라면서 김건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은 그건 있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엔 그건 명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근데 지금 김상민 검사의 뭐 주거지, 사무실 이런 데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여기 뭐가 나올까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대비는 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도 바꿨을 가능성이 높고 네네. 아예 그냥 원래 쓰던 핸드폰 본체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데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압수수색 나가는 거죠.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다가 뭐가 엉뚱한 게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필수적인 수사 대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시간이 좀 많이 저도 지나가지고 뭐가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어 걸릴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하다 보면 통화 내역은 통신사로부터 받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휴대폰 본체 쓰던 걸 이른바 디가우징 안 한 본체를 발견하게 되면 예. 그거는 진짜 산삼 캐는 건데. 그걸 산삼이라고 부르나요? 산삼 캔 거죠. 진짜.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예. 하다못해 무슨 쪽지라든지 메모라도 발견하게 되면 예. 그걸 단서로 또 수사를 계속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해봐야죠. 예. 압수수색은 기본이죠, 기본.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현직 의원이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2명의 현직 의원이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쪽에 저는 뭐 적지 않다고 보는데 가장 최근에 거론했던 건 이제 김선교. 네. 여기는 이제 양평고속도로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이 전격적으로 아무튼 오늘 사무실과 그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러 갔더라고요. 예. 뭐 이쪽에서 확보한 내용이 사무실에서 문서 자료, PC 안에 파일들 이런 거를 확보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좀 유의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윤상현 의원이 워낙 용의주도 해요. 용의주도 합니까? 그럼요. 예. 지난번에 그 총선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예. 그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물론 네. 이제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3선인가 했습니다만 그 윤상현 의원이 왜 공천을 못 받았었잖아요. 네. 그 2번 연속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살아온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 했던 분이 이제 국힘 쪽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왜 한바식당 있잖아요. 네네. 공사 현장에 왜 한바식당. 네네네. 한바식당 사장이 양심 선언을 해요. 예. 내가 안상수 전 시장한테 예. 뇌물 줬다. 이른바 한바비리 사건. 네, 한바비리 사건.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떨어뜨리고 예.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오죠. 예. 근데 나중에 그게 다 허위였어, 사실은. 한바비리 사건은 모두 다 허위였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적어도 안상수 전 시장과 예, 관련해서 양심 선언을 했던
한밭집 사장은 네.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갖고 역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네. 뭐 한밭집 사장하고 예. 그 공모해서 예. 떨어뜨리려고 예. 없던 사실을 퍼뜨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예. 기소가 됐는데 예. 야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워낙 그 용의주도한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수사 대비는 많이 하긴 했겠죠. 하지만 의원회관에는 그 보좌진들도 10여 명 있잖아요. 네네. 거기 PC에서 혹시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 윤상현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보좌관들이나 네. 이제 비서들의 휴대전화 뭐 혹은 뭐 PC까지 PC, 네. 다 뒤지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산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우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녹취의 내용 중에 상현이가 그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그 상현이한테 하라고 할게 뭐 이제 이런 식의 녹취가 일단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주로 이제 결국 윤상현 의원 소환 조사할 때는 다 물어보겠네요. 물어보죠. 이 과정이 진짜 전반적인 얼기는 다 특검이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핵심만 아마 물어보겠네요. 어떤 거를 그럼 주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그 윤상현 의원은 그 전에 경남 쪽에 여성 공천이 없었다. 네. 그래서 여성 공천 우선 지역으로 뭐 그런 취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그 지역에 공천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경선 룰에 따라 했다고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언제 마련된 룰이냐? 이걸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공관위에서 처음부터 얘기가 있던 거냐? 아니면 갑자기 윤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윤과 명태균 사이에 전화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만들어진 룰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져봐야겠죠. 핵심은 공천 개입이니까 그 공천 개입 과정에서 윤상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런 걸 이제 이른바 좀 끼워 넣거나 공천 룰을 변경해가지고 이거 뭐 해줘라 라는 식으로 실제 어떤 지시나 개입이 있었느냐,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 기준이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뽑고 공천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여성 우선 공천이라는 게 언제 정해진 거냐. 그걸 따져봐야겠죠. 근데 재보궐의 경우에는 뭐 룰이 달라요? 그렇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기존의 국회의원 공천 룰이라는 게 뭐를 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한데 뭐 그 전에 수정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말은 많잖아요. 근데 재보궐의 경우에도 공천 룰을 기존 거를 뭐 변경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공천 룰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때 선거의 공천 룰인 거죠. 모든 선거에 통용되는 공천 룰이라는 거는 아니 그런 거를 만들 만도 한데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뭐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김영선에 맞게끔 이른바 이제 좀 명분,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 차원의 노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대목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정치 보복인가요?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정치 보복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요? 할 말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고 뭐 권력 남용이라고 했나? 뭐 그냥 뭐 정치 얘기죠. 보복이라는 언급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고,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윤석열은 지금 2022년 5월 10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는데, 김건희는 이게 공소시효 문제를 따져본다면 공선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서 업무방해로 가는 거죠. 그렇구나.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은 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로 만료가 되잖아요.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에는 정지되니까. 정지되니까 불소추특권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업무방해죄는 그럼 뭐 6개월이 아니거든요. 예. 공소시효가. 예, 예. 근데 이거는 이른바 그 부정 취업 내지는 취업 청탁 예. 이런 게 다 업무방해로 의율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예. 사원을 뽑는데 회장이 그 사원 면접 보는 임원한테 예. 야 누구 좀 뽑아 네. 해갖고 그 사람의 면접 점수를 조작을 해. 예. 아니면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시켰다 예. 하면 그게 기존에 무슨 죄로 주로 처벌을 받았냐면 다 예. 그게 업무방해죄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예. 이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예. 법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회사의 직원 선발에 대한 업무는 회장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회사의 업무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회사의 직원의 공정한 선발에 관한 예. 업무를 방해한 죄로 처벌해 왔고 예.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정당의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관리 심사 업무를 방해한 거지. 예. 그러면 김건희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그건 윤석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윤석열도 근데 그러면 윤석열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 다 거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죠. 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면. 네네네. 이게 이제 그 김건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선거법의 경우니까 저희가 따져봤지만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헤럴드 경제였네요. 그 보도를 보니까 성실히 특검 조사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는 하나 김건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뭐 그거는 좀 언급을 드리고 어떤 가고.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던데 곧 네. 아플 예정이다. 뭐. 그쵸. 그거는 저는 뭐 명백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소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아마 다시 아프지 않을까. 예. 근데 다시 아픈다고 한들 뭐 특검에서 소환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그 급하게 어떤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질병 같으면 예. 수술 받고 입원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예. 9시도 방송이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이렇게 방송 중간에 난입을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아유, 방송 중인 걸 다 아시면서 이러고 들어오셨습니다. 예. 길이 많이 막히셨죠. 여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지금 이제 지금 거의 폭우에 가깝게 온다고 예. 안전 안내 문자가 저희 방송 중에도 예. 엄청 뜨고 있습니다. 상암동에서 예. 넘어오는데 예. 또 퇴근길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0분 늦어가지고 제가 출연료 30% 삭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료. 예. 그러면은 그 삭감한 걸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을 더 들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멘트가 멘트 분량을 예. 저 대신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밥을 사세요. 저희 김건희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오늘 이제 압색을 받았고 네네. 소환 대상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윤상현 다음은 누구냐? 이제 요거를 저희가 좀 따져보려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그러니까 출국 금지, 압수수색, 소환 대상 누가 더 플러스 알파로 있을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그 수사도 지금 특검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방조 의혹도 공수처에서 특검이 뭐 넘겨받았다라는 네. 보도가 있으니까요. 심적인 그 혐의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계엄 발표 직후에 이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네. 의원들 보고 의원총회를 국회 아닌 예. 당사에서 하겠으니 당사로 가라. 예.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 추경호가 있고 네. 그러면 또 우리 김용남 의원 보시기에서는 추경호, 윤상현, 김성교까지는 왔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에는 직접은 관련이 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때 실세로 불린 사람들이 뭐가
관여가 돼도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대표적인 그 실세, 그 뭐 원조 윤핵관이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게 이른바 또 신윤으로 불렸던 뭐 이철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예. 특히 김건희 특검은 워낙 사건이 많아서 거기 이렇게 막 수사하다 보면 아니 이게 권력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딱히 그 떠오르는 혐의는 없습니다만 수사라는 게 막 하다 보면 쫙 가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어떤 정치인분을 거명하는 것보다는 예. 하여튼 실세로 불렸던 사람들은 추후라도 이렇게 적어도 좀 불려가서 조사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생각들이 아니면 들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저희가 잠깐 여쭤봤던 그 통일교 관계자와 건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네. 이제 특검 쪽에서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보도는 오늘자로 있었던 이철규와 상의를 해서 YTN 인수 문제를 그치. 뭐 매듭 짓겠다라는 식의 그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건진과 그리고 통일교 윤모 전 본부장. 네. 요 대화 내역이 지금 특검에 입수가 됐기 때문에 이철규는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그 디올백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철규였고 그래서 이거 빠져나가면 횡령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철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특검의 수사 중인 사안 중에 이철규가 수사 대상에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철규를 얘기하면서 이분을 빼면 안 됩니다. 김충식 씨. 또 그 인물도 있죠. 예, 이제 김충식 씨가 잘 보도도 안 되고 거론도 안 되고 있는데.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충식 씨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이고, 김건희에게는 계부로 통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원래는 이제 원안에서 그 변경된 안, 김건희 일가 땅으로 이어지게 만든 안, 그 양반이 그린 거라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이권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충식을 거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윤석열이 그 탄핵된 국면에서도 그 세종호텔에서 그 이렇게 김충식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제보, 또 제보를 뒷받침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충식 씨는 또 게다가 이철규 의원하고도 굉장히 그래요? 가까운 사이이고, 그래서 김충식 씨를 타면은 많은 것이 나올 것이다. 거기가 세종호텔에 무슨 사무실을 썼나요? 아닙니다. 거기 카페가 있는데 매일마다 우리 거기 가서 뻗치기만 해도 충식이 형을 가족처럼 볼 수 있다는.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항상 가족이 있잖아요. 세종호텔에 가면 항상 충무로 세종호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뷔페가 거기 좋습니다. 세종호텔 뷔페가 좋다. 그래서 어쨌든 김충식 얘기까지 저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검 얘기하다 보니까 다 늘어놓고 저희가 지금 이제 속보나 단독 보도 위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삼부토건 관련된 보도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삼부토건의 전현직 회장들은 이미 이번 주에 다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근데 JTBC가 그 우크라이나 포럼을 주최했던 사무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이게 이제 민간 포럼이라고 얘기했지만 삼부토건 쪽 관계자는 그렇게 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장소를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포럼 주최 측 사무실을 가봤는데 삼부토건하고 밀접한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또 쓰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오늘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 삼부토건의 전 회장,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을 넘기기 전에 여러 계열사들을 따져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회사와의 어떤 그 관계도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조남욱 회장. 맞아요. 조남욱 전 회장.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포럼은 결국 삼부토건이 다 조율을 했다라고 볼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조남욱 회장이 지금도 삼부토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미 지분도 다 정리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회장은 지금 다른 회장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조남욱이라는 태양 아래 예. 이 삼부토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삼부토건에서 만든 그 호텔이 예.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죠. 강남에 위치해 강남에 있었던. 있는. 거기서 사실 김건희가 예. 뭐 줄리로서 예. 그 캐릭터로서 활동했다 예. 이런 설도 있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재판이 또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혹시 그 관련 재판이라는 게 줄리 재판. 예.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네. 저는 아니에요. 뭐 예. 고소고발 적어도 한 건은 당하셨을 줄 당에서 지금 알았더니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7월 말에 선고가 나옵니다. 본인 사건 아니요. 다른 이 사건은 그건 딴 사람이고 딴 저는 사람이. 이제 뭐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 그동안 검찰이 좀 몸을 기소를. 사리셨군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조남욱 회장이 충청도 사람인데 예. 굉장히 뭐 검사고 뭐 경찰이고 고위공직자고 인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모여가지고 회합을 할 때 그 예. 김건희 씨가 필요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어쨌든 그 이런 대단한 인맥 속에서 예. 조남욱 회장이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던 거였죠. 예. 그래서 삼부토건이 번창하게 됐던 것도 그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만약에 지금 조남욱 전 회장이 여전히 삼부토건의 뒷배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면 태행이라고 한다면 뭐 일부 보도로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그 정식 취임 전에 그 지분 정리를 하는 대목이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즉 조남욱에서 지금 현 회장으로 넘겨가지고 2023년 어간에 확실하게 회사를 다 양도를 받는데 그 이후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따져보면은 이 삼부토건 전 현직 회장들이 어찌됐든 한 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조남욱 회장이 네. 아직도 삼부토건을 비추는 태양이라면은 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실 삼부토건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네. 확장을 시키고 주가를 폭등시키는 데 있어서 뭐 김건희와 그의 남편 윤석열이 역할을 했다면은 아직도 그 삼부토건은 김건희에게 있어서는 네. 유관한 회사이고 삼부토건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정말 그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네.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넘어가요. 뭐 지분 양도하는 것도 되게 이상했다면. 우리 네.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뭐 네. 아는 것도 많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증권 금융 전문가세요. 그렇죠. 예, 책도 내셨고. 그 좀 어렵긴 한데 전환사채에서도 또 주식으로 바꾸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과정들이 전환사채는 이른바 그 꾼들이 많이 쓰긴 써요. 그 이제 주가 조작할 때도 많이 동원이 되고 경영권을 넘길 때도 사실은 그 가장 흔한 방법은 이른바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 일가의 지분만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 예. 이제 이사진을 바꾸는 형태가 예. 되는데 예. 거기서 그 구주 그러니까 기존의 지분만 넘기는 형태가 아니고 미리 전환사채 같은 거를 제3자 배정 형태로 발행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예. 방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건 좀 이상한 거래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삼부토건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른바 경영진이 갖고 있던 지분을 상당히 그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넘겼냐 그랬더니 장내 매도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팔았다.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잖아요. 네. 뭐 근데 왜 싸게 부동산으로 팔아? 말하자면은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권리금이죠. 그러니까. 권리금 같은 거. 예. 경영권을 우리나라는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 가격을 더 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요. 네. 근데 왜 장내에서 팔면 그런 프리미엄 없이 그냥 현 시세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파는 건데 아니 어느 바보가 3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10,000원 받고 파냐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주장을 하니 더 이상한 거죠. 그거. 그 이제 그게 약간 주가 조작을 하기 전에
양도 방법도 약간 조작 같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달린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은 조남욱의 가방모찌라고 부르는 사람이 뭐 이응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응근이라는 대표의 3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일준 현 삼부통운 회장에게 이 회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 이응근을 3년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전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런 인터뷰를, 그러니까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은근이는 3년 보장을 해줘. 삼부토건 대표를. 은근히 보장해줘. 은근히 보장해줘. 은근히 보장해줘. 근데 이거 좀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건 통상 우리나라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M&A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진이 싹 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조남욱이 태양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삼부토건의 대표로 이낙연 네? 전 총리의 동생 아 깜짝이야. 이계연 씨가 예. 이계연 씨가 한동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그 자기 주자로서 유망했을 때 영입이 됩니다. 예. 원래 사실 이런 계통에 있었던 분이 아닌데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남욱을 둘러싼 워낙 그 양반이 뭐 정치권에 인맥이 많다고 하지만은 이낙연과의 연관성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낙연과 김건희 일가와의 관계도 한번 따져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의심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YTN도 정말 희한해요. YTN을 인수하는 것.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YTN 인수권과 관련해서 청탁을 한 거는 어느 정도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YTN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통일교 쪽에서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보도 전문 채널 아니면 방송국을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종교 중에 신흥 종교 혹은 주류 종교에 좀 밀려 있는 비주류 종교들이 특히 언론 매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신천지도 천지일보라는 매체가 있어요. 그렇듯이. 근데 YTN 정도면 그런 매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요. 신문이 아니라 이건 방송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부탁은 분명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인수는 유진이 하고 전혀 다른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했겠느냐. 아니 이미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우리 YTN 인수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건너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수는 다른 기업. 근데 그게 방송과 관련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사잖아요. 유진은 건설사. 레미콘으로 큰 회사죠. 그러니까 저거는 또 뭐야. 앞으로 이제 조사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유진도 3,900 얼마인가로 인수를 한 것도 사실은 이 보도에 나와 있는 4천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대목과 약간 맞아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고 이철규가 이제 국감 때 했던 발언을 보면 사실 한 전 회장한테 그 YTN 매각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압박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전 회장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관성도 특검 쪽에서 아마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특검 얘기는 굉장히 길게 하긴 했는데 그 윤석열 내일 구속심사잖아요. 2시 15분입니다. 100%죠? 나오겠죠. 김연아 의원이 영장이 가장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장이 나오겠죠. 100%죠? 근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 하는 일에 100%는 없어요. 아니 어떤 다른 분은 1,500%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우리가 금년 3월 7일 이전에 3월 7일 날 윤석열이 석방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없죠. 아예 없었죠. 근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100% 자연 법칙이 아니라 100%는 없는 건데 그냥 49, 99.99라고 얘기를 해요. 99.99입니까? 당연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미 의심을 다들 하고 계시죠. 네네. 뭐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각해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명분이 너무 뭐 확실하고 구속영장은 이미 뭐 보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경호처를 완전히 사병화했다는 점은 이거를 용인할 수 있는 판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 경호처에 있는 그 작살남 김성훈의 그 발언들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보면 윤석열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예. 심지어 특검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풀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참 비애를 느낍니다. 부럽고 좀 비애를 한심하고 느껴요. 예. 도망의 염려라는 거는 사실 전 생각을 못했는데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도 도망의 염려라고 한다면서요. 뭐 그건 표현하기 나름이죠. 그렇습니까? 또 우리 그 김용남 검사님 입장에서는 도망의 염려는 재판부가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니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무슨 모 저축은행 회장은 사실 실제로 그 밀항하려고 하다가 잡혔잖아요. 배 타고 항구에서 진짜 그 배 타고 몰래 밀항하려고 하다가 잡힌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상식적이지 않잖아. 그런 집단입니다. 워낙 상식선에서 안 움직여 기본적으로. 알 수 없죠. 뭐 우리 그거는. 김 의원님도 그 사법부를 지금 굉장히 불신하고 계시는. 아니 내 얘기는 전직 대통령인데 설마 도망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상식을 깨는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명망 이런 것과 이제 가장 더울 때, 가장 습할 때 감옥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 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사우나를 좋아하니까요. 이 앞에 거를 버리고 밀항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를 또 그 특검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긴 그 사는 아파트 거기에 사우나가 있다면서요? 아크로비스타에 사우나 있대요. 그 사우나 그러게. 친구로 알려졌던 사람이 그 무슨 저기 함성득 씨였나요? 사우나 친구였다라고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리고 저 뭐야 안보실 김태효. 김태효도 거기 살죠. 네, 맞아요. 거기도 사우나 멤버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분이 많죠. 그 한남동 프렌드십도 거기 살지 않나요? 심우정 씨 아닌가? 맞죠. 맞아요. 한남동 공관 거기도 사우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히노키탕 사우나 너무 좋아해 사우나를. 서부구치소가 그 저기 서울구치소가 그렇게 덥다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무지하게 들어가면 덥고요. 코로나 시기엔 말이죠. 그 이게 냉방이 안 되잖아요. 서울 동부구치소는 간헐적으로 냉방이 가능한데 여기는 안 돼. 에어컨 자체가 없고 있어도 그 선풍기를 아주 한시적으로 틀고 그러니까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코로나 때 이제 수감됐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면회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운동도 안 됐다고 하고요. 아주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뭐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든 말든 계속 고생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건 좀 너무 뒤에 일이긴 하지만 잠깐만 얘기하자면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절차는 김용남 의원이 너무 잘하시니까 접견을 무제한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들어가면 변호인 접견을 계속 잡으면서 에어컨 쓰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 면회로.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좀 제한을 둬야 돼요, 이 인간은. 특별 면회. 네. 아니, 계속 받아주면 어떡해?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는 그 시간대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의원님 기결수도 그렇습니까? 기결수는 그건 안 돼요. 네, 미결수 아직 그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 단계에서는 확정되고 나면 이미 이제 뭐 변호할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 변호사 중에 집사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집사 변호사요? 그러니까 변호인 면회는 뭐 무제한 허용되니까 아침부터 가서 감옥에 있기 싫으니까 눈 뜨자마자 그냥 바로 접견 오라고 불러서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름 내내 에어컨 쓰느라고 접견만 하겠네요, 그러면. 그 가능성은
있긴 있겠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되는 거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냥 사우나에서 고생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도 접견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는 시간 빼고 다 접견 받아주지 않겠냐. 아니 근데 그 변호인 접견실을 오후 4시인가 5시까지만 운영해요.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9시부터 해가지고 9시부터인가? 첫 접견이 9시부터던가. 그 접견실에서 밥도 먹을 수 있다면서요? 아니 원래는 안 돼요. 지난번에 그걸 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9시부터 5시까지 풀로 돌릴 수 아니 밥은 거기서 못 먹어. 그러니까 밥 때는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오후 접견에 다시 나오던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 그걸 도시락을 거기 아니 그러니까요. 박영식 해줬더라고요. 양과 너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 큰 문제네요. 한번 수감돼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번에는 도시락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예. 뭐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도 있는데 예. 집사 변호사는 이제 결국 뭐 돈을 주고 이제 이제 수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분이 직접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신참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런 아주 고약한 수감자가 있었는데 예. 우리 변호사님이 수영장 가서 찍은 사진을 좀 많이 달라. 예. 그래서 드렸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여자 변호사님이었는데 예. 모르겠어요. 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그렇죠.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제 완전히 엄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받아서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예. 어떤 말인지 제 뒤늦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감이 없었어요.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요런 그 정보를 받고 나서 이해가 좀 많이 느려졌어요. 정치화 시장이 이제 루틴한 타임으로 돌아오면서 이름부터 야시장인데 이해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내일 영장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2시 15분이잖아요. 결론은 다음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하죠. 근데 2시 15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원래 보통 오전에 잡는데 오후에 잡은 거 보니까 그냥 중앙지법도 실질 심사를 길게 가져가진 않을 것 같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제가 사실은 영장 재판 들어간 지가 조금 돼서 헷갈리는데 보통 오전에는 사후 영장, 그러니까 이미 체포가 된 사람들, 체포 영장이나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영장 재판을 주로 했던 것 같고 6개월이 다 지나서 이제 영장을 연장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구속 연장하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구속될 때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집행해서 잡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병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 영장 재판을 오전에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새로 체포 안 당하고 자기 집에 있다가 영장 재판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오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라도 목요일 새벽쯤에 결론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 하여튼 중요 사건은 영장 발부 여부를 일찍 결정을 안 하는 거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저녁에 밥 먹고 결론 다 내린 다음에 이거 새벽 2시쯤 발표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래요? 진짜 그렇구나. 많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15분으로 되어 있는 게 특검 쪽에서 PPT를 준비할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거는 보통은 2시로 잡거든요. 워낙에 이제 PPT를 많이 준비해 오면은 설치하고 하고 또 딜레이 되다 보면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게 맞다. 그 얘기고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윤석열이 구속되면 목요일 아침부터 뭘 먹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미니 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견과 가공류가 이제 아침으로 제공이 되고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 무침, 배추김치가 점심이고요.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라 저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의원님, 서울구치소 식단 지금 얘기해 준대요. 네, 요즘에 다 공개가 됩니다. 잘 나와. 의원님, 잘 나와요? 술은 못 먹습니까? 아유, 일체못 먹습니까? 못 먹죠. 그 그 전에 예. 그 전에는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요? 어떤 경우? 아니 그 전에는 네. 그 하여튼 밀반입되는 몇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 경우가 가끔 그 있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게 진짜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요새는 거의 그게 끊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은밀한 루트로 들어와서 변호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연애 중에 이제 슬쩍 써가지고 담배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예. 사람도 있는데 그 요새는 그거는 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변호사 가방은 예. 검색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변호인도 접견하기 전에 이거 다 통과해야 돼요. 가방 이렇게 열어봐요. 그리고 사실 또 이건 뭐 야사인데 예. 그 민주화운동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던 예. 어떤 정치인은 학생운동 예. 하던 때였죠. 예, 모 정치인입니다. 그 밥을 예. 모아가지고 예. 거기서 막걸리를 만드신. 아이, 잠깐 이거는 너무 이게 지금 MSG가. 아니 아니요, 진짜요. 진짜로. 들었어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싫어요? 일종의 그 밀주를 만들었는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밀주를 만들어? 아니 그거 쌀을 이렇게 잘 삭히고 그러면 이게 그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아니 그래도 뭐 원료가 들어가야죠. 아니야. 그게 이제 밥은 나오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떠갖고 아니 그 밥알을 뭉쳐서 예. 당구공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당구 친 사람도 있어 그 안에서. 밥알을 뭉쳐갖고 이거를 잘 붙여갖고 그 휴대는 건 뭘로 해요?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반입이 안 될 텐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암암리에 몰래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게. 야, 진짜. 옛날엔 있었다니까요. 그 구치소는 다 시간 빌게이츠들이기 때문에 뭐든 하긴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막걸리나 당구는 정말 희한한 얘기 같아가지고요.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밀주를 만들었던. 딱히 지금 저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분일까요? 뭐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 과거 학생 시절이었고 지금이야 뭐 그러실 분은 아닌데. 예. 당연히 뭐 그분은 아주 이제 품격 있으신 분이고. 예. 그 가운데 원이 들어갑니다. 이름 가운데 원. 누군가. 학생운동인데 가운데 원자 들어가는 사람. 누구지? 밀주를 먹을 식. 아이고. 거물이네요. 지금 우리 국가의전서열 가장 상단에 있는 분인데. 자, 거기까지만 저희가 우리 의장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의원님, 그 국회법은 얇지만 해설서가 이렇게 두껍다고 하대요. 해설서는 잘 안 읽는데 하여튼.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를 그 윤석열이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계엄을 실패한 것 같다. 실패로 끝낸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계엄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 이거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엄 때 그 계엄 해제 결의안 그 논의할 때 이게 필리버스터가 된다네요. 필리버스터가 된대요. 그래요? 그 만약 그때 그래서 진짜 계엄 해제를 저지할 뜻이 그 양반한테 있었다면은 추경호한테 있었다면은 친윤 의원들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면은 이게 계엄 해제가 즉각되지 않았던 거죠. 하긴 그 필리버스터의 어떤 사안을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법상으로는 뭐 막을 방법은 없을 수 있고. 민병두 전 의원이 그걸 짚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예 안 들어간 그들의 이런 오판으로 인해서 다행히 우리 민주주의가 수호됐다. 그러니까 구술을 하는 사람은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란법 오늘 그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 내란 특별법 발의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긴 기간 그 많은 분들이
바라오셨던 뭐 내란 재판부 설치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가장 통쾌했던 거는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제 요 대목이 들어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딱히 뭐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진 않았어요. 뭐 당연히 불쾌했겠죠. 내란 정당이니까 불쾌한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불쾌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란 특별법 발의하는 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아니, 사실은 내란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다 없애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엄한 처벌 받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흔히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꿈도 꾸지 않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마지막에는 그 대목도 있더라고요. 50 청문회에 버금가는 김건희 윤석열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내란 재판부 설치 아까 내란범들이 알박기 인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 무효로 돌려버리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박현수 서울경찰청 당연히 빼야죠. 경우가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등등이 어쨌든 발의가 되면서 본회의가 통과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 야당을 향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내란 트라우마 생각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요. 예. 아직까지도 저한테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내일 기각되는 거 아니냐. 예. 3월 8일에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 국민들에게 왜 이런 짐을 안겨줍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럼요. 정치가 예. 온갖 좋은 것만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안녕을 지켜야 될 주체가 예.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그냥 큰 마음의 짐을 준다? 이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내란 특별법 대환영하고요. 그 저희가 빼놓은 인물이 있는데 김태효 내란 특검에 먼저 불려갈 줄 알았는데 최혜병 특검 쪽에서 10일에 조사한다고 이미 이제 보도가 됐죠. 근데 직권남용 혐의더라고요. VIP 경로설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도 수석보좌관 회의에 제 그 날짜가 2023년 7월 31일로 기억하는데 네, 거기에 김태효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국가안보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직권남용 행위는 내 직권을 남용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박정훈 대령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혐의라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국방부든 아니 해병대 누구로 하여금 박정훈 대령 저 보직해임 시켜라. 예. 내지는 뭐 그 사건 이첩 못하게 막아라. 예. 아니면 그 경북경찰청으로 가던 사건 도로 갖고 와라. 예. 라고 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예, 타인의 그렇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형적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혐의로 최상병 특검에서 김태효 전 차장을 소환했다. 여기고 당시 이제 뭐 이른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 VIP 경로설. 예.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안보실 1차장이 전혀 관여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김태호가 튀어나온 거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어제 MBC 보도 보면 무인기를 한 대 날린 게 아니라 2대 날렸고 그리고 2대가 떨어진 위치도 군이 파악하고 있고 이거 날리라는 지시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에 김태호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란 특검에서 김태호도 피의자로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주 태연하게 학교로 돌아가서 지금 네. 강단에 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관대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게 빡치는 일이에요. 진짜 어떻게 아니 그럴 근데 수가 있어요? 학교에 뭐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학교 다 방학 중인데 뭐 학생도 없는데 뭘 돌아갔다는 거야? 홈페이지가 오류였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복직을 하더라도 예. 9월에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다. 음. 이 정권이
대통령 파면된 게 4월 4일인데 예. 그 학기 중에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예. 이거 의문이고 김태호는 일단은 최혜병 특검 조사를 받는데 내란 특검에 곧 소환될 거라고 보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원래 제 1회 안가 회동이 있기 전에 0.5 안가 회동이 있었더라고요. 아 미리 좀 만났었나요? 12월 3일 일주일 전에 11월 26일에 안가 비밀 회동과 관련돼서 특검이 CCTV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4일 그 안가 회동이 아니고 11월 26일 김주현, 박성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논의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네.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기에 금융감독원 이복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갑니다. 아 김주현이 들어가서 예. 뭐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했겠군요. 예, 여기가 있어요. 곧 비상계엄이 있을 텐데 예. 그때는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런 역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 관련 사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네. 이복현하고 한기정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는 왠지 제가 보기엔 재벌 관련된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감원장하고 공정위원장이 들어갔지. 삼부토건 관련된 의혹이 그 당시에도 이제 11월, 10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게 11월에 주가 됐잖아요. 네. 3분의 1 체크하고도 사실을 같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삼부토건 얘기를 또 혹시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삼부토건 얘기를 하면 한기정 위원장은 저는 그 대목이 빠졌을 것 의문이에요. 같은데. 그 대목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왠지 이거는 모 재벌과 관련한 어떤 윤석열의 명을 전달하고 작전을 짜는 그런 회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보도 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안가에 간 이유는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 라는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김건희 건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우리 기술 이건 다 주가 조작 사안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기술 주가 조작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2012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무렵. 예. 11년, 13년 그 무렵쯤인데 도이치모터스 하고 또 우리 기술도 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래 교수 출신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거는 약간 안 잡히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저도 요게 좀 의문이어가지고 요런 단독 통상 공정거래위원장은 뭐랄까 재벌들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그렇죠. 정부 예. 부처가 공정위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차원에서의 토의 자리였는지. 이게 뭐 혹시 뭐 이상민 돈다발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을까? 혹은 뭐 어떤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일까? 근데 뭐 삼부토건은 기업이니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고 특검 쪽에서 추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쨌든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됐을 그 것이다. 무렵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 신경이 곤두섰고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이제 그 계엄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그 무렵인데 그 무렵인데 이제 이 이슈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는 뭐 감잡기 저는 쉽지 않을 것 왠지 그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발견됐었다고 알려진 지금 알려진 그 현찰 거액의 현찰이 그 이 택도 떼지 않은 에르메스 명품 백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출처는 왠지 저는 재벌가 쪽일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오. 왜냐하면 예. 이게 생각보다 그 백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8개 있었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백은 돈 싸들고 가서 나한테 그 백 파세요 한다고 파는 백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이력 추적도 됩니다. 아니 예. 평소에 그 회사 매출을 꾸준하게 많이 올려준 사람들한테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른바 그 벌킨백 큰 그것도 사이즈가 큰 백을 그렇게 여러 개 구할 정도면 예. 보통 사람은 그 아니에요.
근데 그 백 안에다가 현찰을 가득 채워서 준다는 건 극진히 예우를 갖췄다는 얘기인데 예. 그 정도 하려면 예. 이게 그냥 뭐 어디 시답지 않게 뭐 어디 뭐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거든. 예. 오늘 사실 이게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7시 어간에 방송을 하면 여러 보도가 종합되다 보니까 더 많아지거든요. 네. 이 토마토가 주목한 하나의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11월 26일 안가 회동 0.5번째 안가 회동 말고도 12월 1일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11월 1일? 12월 1일. 아, 12월 1일. 계엄 이틀 전. 예. 그때는 누구? 윤상현이 안가를 찾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근데 이때 이날이 뭐냐?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논의한 날이에요. 근데 윤상현을 사전에 불러요. 이 뭘까? 그리고 경호처명의 휴대전화로 추경호하고 또 통화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1일에 윤상현을 안가로 불렀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내용일까? 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은 윤상현이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지. 국회법 해설서를 미리 탐독했다면은 예. 상현아, 네가 좀 해야겠다. 예. 준비해라. 예. 이랬을 수도 근데 있어요. 그런 생각은 못했고 예. 예, 이틀 전에 윤상현을 불러다가 뭘 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특검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록 민중기 특검에서는 윤상현을 수사 대상으로 일단 지목한 거는 아마 요 대목도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니죠. 그거는 내란 특검에서 해야 되는 그러네요.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관련해서 예.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근데 왜냐하면 이 그 12월 1일에도 개업 날짜와는 비슷하지만 11월 26일에 안가회동의 멤버들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걸 논의했다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걸 논의하거나 뭐 공천 개입을 논의를 했다면 12월 1일에 윤상현을 불러다가도 그 내용을 또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어쨌든 어느 특검이 수사했든지 간에. 예.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예. 지금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비리 관련한 어떤 특검을 하는 이 특별검사 주체가 예. 지금 거론된 것 중에 16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예. 세 군데에 지금 방점을 찍어서 예. 퍼들고 있고 예. 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좀 경중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일찌감치 조기에 그냥 예. 없는 일로 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특검으로부터 연락받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검에다가 김충식 관련한 어떤 제보를 하려고 하는 예.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염려를 벌써부터 하시더라고요. 이 현안이 많고 사안도 많고 많긴 하죠. 한데, 예. 너무 많아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은 네.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 그건 근데 특검은 최장 150일이잖아요. 예. 그 기간 내에 저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걱정이 돼요. 예, 만약에 이제 내란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내란 관련 사안들은 사실은 특별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뭐 수사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은 사실 그 대목이 걱정이긴 하죠. 아니 최혜병 특검이야 뭐 수사기일 내에 그거는 또 짧잖아요. 120일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건 단일 사안이니까 뭐 그 안에 충분히 수사를 끝낼 수 있을 텐데 김건희 특검은 워낙 많단 말이에요. 예. 걱정입니다. 네. 그래도 뭐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특검이 뭐 거론이 됐겠습니까? 예. 지금 네. 검찰이 그 뭐 성역을 가리지 않고 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고 또 법적 책임을 물리는 그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한다면은 뭐 사실 걱정이 없어요. 김건희 여죄 드러나면 바로 수사에서 그 책임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예. 특검 외에는 뭐 김건희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관심 가질 수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검찰의 조속한 기능과 권위 회복도 매우 필요하다. 예. 검찰 개혁과 한 트랙으로 또 같이 가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특검 이후의 상황까지 저희가 좀 우려를 해봤고요. 자, 오늘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저 용남이 형님하고 같이 하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박진영
부원장하고는 싫었단 말씀이 없으니까. 이래서 자리를 못 비워요. 자리를 못 비워. 예, 오늘 두 분과 예. 화요일 이 시간 가득 채워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예.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